냉장고 열어보니까 표고가, 그죠? 표고 사다가 이렇게 말려놨던 건표고 아니면 선물 들어왔던 건표고들이 봉다리 있어요. 이럴 때 표고 조림 한번 해서 밑반찬으로 해서 드시면 좋거든요. 근데 그냥 먹으면 좀 아쉬우니까 호두까지 넣어서, 그죠? 호두 넣고 표고 넣어서 짭조름하게 밑반찬으로 먹는 표고 조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재료는 이제 다 됐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표고예요. 자, 저희가 표고를 갖다가 물에 불릴 건데, 이거 해보신 분들은 알 거야. 표고 그냥 맹물에 이렇게 넣어보세요. 얘 잘 안 불어요. 딱딱해. 1시간 지나도 딱딱해요. 이거 보세요. 이게 돌멩이야. 이거 완전히 돌멩이. 그죠? 그래서 표고는 어디다 불리시냐면요. 이게 뭐냐면 설탕물이에요. 설탕물. 그러니까 물에다가 이렇게 설탕을 타시는 거예요. 이렇게 설탕 한 큰술을. 그래서 맹물에다가 설탕을 타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설탕을 탄 다음에 요거 설탕물을 만드셨죠? 설탕물에다가 얘를 불리시는 거예요. 표고버섯을, 건표고를. 그러면 이게 딱딱한 거 보이시죠? 얘가 한 30분만 지나면 보들보들해져요. 그러니까 설탕물이 표고를 아주 보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설탕이에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짜자잔 하고 설탕물에 불린 표고는 이렇게 돼요. 자, 요거 설탕 넣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요거는 생강을 이렇게 편 썰어서 생강을 이렇게 편 썰어 넣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건고추도 반 이렇게 썰어서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양파도 그냥 대충 썰으세요. 어차피 이건 육수 끓일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넣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요거 육수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실 거예요. 그럼 얘를 먼저 끓여주시는데요. 저희가 대추를 씨를 발리다 보면 이렇게 속에 씨가 나오죠. 겉에 거만 쓰니까. 그럼 요것도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국물 맛이 훨씬 더 맛있겠죠. 그래서 대추를 이렇게 돌려깎기 하고 나면 요 씨는 여기다가 퐁당 넣으세요. 그리고 겉에 대추 살만 쓰실 거니까 살만 호두 사이즈로다가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 육수는 이제 좀 끓이셔야 되겠죠. 그죠? 펄펄 끓게 여기다 놓고요. 자, 이렇게 있으면 표고 이렇게 일자로 썰으셔도 되지만 조림 같은 거 할 때는요, 표고의 단면이 이렇게 좀 보여야지 예뻐요. 그래서 칼을 이렇게 45도 각도로 눕혀갖고 표고를 이렇게 썰으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 표고 단면이 이렇게 보이게끔. 자, 보이시게끔 이렇게. 그죠? 보이죠? 이렇게 단면이 보이게끔 어서 썰으라는 얘기죠. 그죠? 칼을 이렇게 일자로 놓지 말고 약간 삐딱하게 해서 얘의 단면이 조금 이렇게 보이게 해 놓으시면요, 이따가 표고 조림을 해놨을 때 훨씬 모양이 예뻐요. 대추도 썰어놨고 호두도 반만 쪼개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가운데 거 다 제거하셔야 되죠. 산화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견과류인데요. 얘를 갖다가 산화된 거를 그냥 먹으면 먹으나 마나요. 그래서 견과류는 꼭 볶아서 드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매일은 못 볶아 먹으니까 한 일주일치 정도, 내가 일주일에 호두를 몇 알 정도 먹는다 그러면 호두를 꺼내서 냉동실이나 냉장고에서 꺼내서 한번 볶아주세요. 드라이하게 약한 불에서 3분 정도 볶아서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산화가 덜 돼요. 그래서 볶아 쓰시는 거야. 그래서 집에서 왜 멸치볶음에다가 견과류 넣으실 때도 똑같아요. 그냥 넣으면 비린내 확 올라와요. 그래서 꼭 드라이하게 볶아서, 그러니까 드라이하게 볶는다는 거는 뭐예요? 기름 두르지 않고 한 번씩 볶아내는 작업을 드라이하게 볶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꼭 3분 정도 꼭 볶아서 쓰시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조림장이 이제 빠글빠글 끓었어요. 그럼 이제 조림장 제가 걸러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 보이시죠? 팔팔 끓는 거. 자, 이렇게 끓었어요. 이렇게 끓은 다음에 얘를 한번 걸러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잘 끓었어요. 그럼 요거를 한번 깨끗하게 하려고, 그죠? 걸러줄게요. 요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걸렀습니다. 걸른 물을 간장물 다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여기다가 끓이시면 돼요. 요거 간장물 제가 끓여놨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넣는 거는 표고가 주재료니까, 그죠? 표고를 넣을 거예요. 표고 여기다 넣어주실 거고요.
요거는 끓기 시작하면 불 줄여서 10분 정도만 끓이시면 돼요. 그래야지 표고 속까지 간이 좀 쪽쪽쪽 되거든요. 오늘은 제가 표고랑 호두랑 이용해서 조리지만 요 조림장 갖고 뭐 다 가능해요. 요 조림장을 끓여 놓으셨으면요, 우리 집에 호두랑 아몬드가 많다, 2개만 넣고 졸이시면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견과류 조림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집에 우엉이 있더라, 우엉 졸이시면 돼요, 여기다가. 그래서 요 조림장으로 모든 게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잘 보셨다가 반찬 같은 거 조릴 때 하시면 참 좋아요. 자, 이렇게 이 간장물 색깔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이렇게 맑은 간장물이 끓어질 때 맛있어요. 요거 맛있어요. 표가 이렇게 쫄았을 때 요거 넣어줄 거예요. 호두. 그죠? 호두 먼저 넣습니다. 호두 넣고 졸여줘요. 호두 넣고 졸이다가 조금만 더 있다가 제가 요거 대추만 넣으면 돼요. 대추만 넣도록 합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키포인트가 있는데요. 표고는요, 조릴 때 이렇게 조리시면 안 돼요. 왜? 이렇게 조리면 별 의미가 없어. 어떻게? 눌러가면서. 왜? 표고버섯 속까지 물이 좀 배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가면서 졸이시는 거예요. 누르면 속에 있는 그 심심한 물이 빠지면서 간이 있는 물이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표고버섯은 이렇게 눌러가면서 졸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눌러가면서 졸여주시면 더 맛있어요. 한 국자 정도 남았을 때 대추를 넣어주실 거예요. 한 국자 남았을 때 대추 넣어주십니다. 대추 넣었고요. 대추 넣고 나면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돼요. 참기름 향을 조금 줄 겁니다. 그래서 대추 넣고 나서 참기름을 조금 넣고요. 마지막으로 볶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고 호두 조림이 완성이 됐어요. 자,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따가 제가 사진은 찍어서 올려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 깨 조금 뿌려볼까요? 예쁘게. 깨들 좋아하시니까 깨도 살짝 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면 표고 호두 조림이 완성이 됐어요. 자, 요거 뭐 그죠? 밥 반찬으로 이렇게 하나씩 드시면 건강하게, 그리고 이거 짜지 않아요. 왜? 제가 슴슴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짜지 않게 표고를 넉넉히 먹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